여러분,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의 국방력은 미국이라는 보호자 없이는 3일도 버티지 못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조롱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회의장에서 한국 대표가 발언할 때마다 세계 강대국들은 귀를 막고 웃음을 참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군사 강국들이 한국의 무기 기술을 얻기 위해 애걸복걸하고 있습니다. 미국, 프랑스, 영국 세계 최강국들이 한국산 무기를 구매하기 위해 서울 사무소 앞에 줄을 서고 있는 충격적인 현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전 세계 방위산업 전문가들을 충격에 빠뜨린 대한민국 K방산의 급부상과 그 비밀입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군사 전문 매체 디펜스 리뷰 선임 편집장 마이클 콜린스입니다. 저는 30년 넘게 세계 방위 산업을 취재해왔고 특히 아시아 국가들의 국방력 변화를 분석하는 일을 해왔죠. 오늘은 제가 목격한 놀라운 변화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2010년 워싱턴 DC 미 국방부 브리핑룸. 당시 저는 이곳에서 미국의 새로운 국방 전략에 관한 기사를 쓰고 있었습니다. 한 고위 관계자가 한국의 방위 산업에 대해 언급했던 말이 아직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한국은 미국의 무기를 구매하는 좋은 고객일 뿐이다. 자체 국방 기술은 수십 년 뒤처져 있어 스스로를 방어할 능력조차 의문이다. 그때 저는 이 발언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두가 그렇게 생각했으니까요. 심지어 제가 쓴 기사에서도 한국의 국방 기술은 미국, 러시아, 유럽 국가들과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뒤처져 있다고 단언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지금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저는 충격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개최된 국제방위산업 전시회에서 가장 인파가 몰린 곳은 다름 아닌 한국관이었습니다. 프랑스, 독일, 영국의 전통 강자들을 제치고 한국의 방산기업들이 전시장 중앙을 차지했고 바이어들은 한국 부스 앞에서 차례를 기다리며 긴 줄을 섰습니다. 특히 K2 흑표 전차와 K9 자주포 그리고 차세대 전투기를 둘러본 나토 군 관계자들의 표정이 경악에 가까웠죠. 저는 영국 국방부 조달 책임자 제임스 피터슨의 말을 직접 들었습니다. 한국 무기의 가성비는 믿을 수 없을 정도다. 같은 성능이라면 유럽산보다 30에서 40% 저렴하고 같은 가격이라면 성능이 30% 이상 뛰어나다. 우리는 이제 한국에게서 배워야 할 시점에 왔다. 더 충격적인 건 우크라이나 전쟁 현장의 변화였습니다. 최근 저는 폴란드의 키예프 지원 프로그램 담당자와 인터뷰를 했는데 그가 한 말은 저를 완전히 놀라게 했습니다.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K9 자주포는 러시아의 최신 자주포보다 정확도와 내구성 면에서 월등히 뛰어났습니다. 실전 환경에서 한국산 무기는 유럽산 무기를 능가했다고 현장에서 직접 확인했습니다. 제가 알던 세계가 완전히 뒤바뀐 것 같았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같은 전통 군사 강국들이 이제는 한국의 기술력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폴란드, 인도, 이집트, 호주, 심지어 핀란드까지 세계 각국이 한국산 무기를 구매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었습니다. 거리를 걸으며 이런 광경을 목격하고 있자니 현기증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지난달 미 국방부에서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회의실에서 한 일군 장성이 참모들에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조선 기술을 높이 평가했다. 향후 30년간 300척 이상의 해군 함정을 건조하는데 한국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미국이 한국에게 군함 제조 기술을 전수해준다고 자랑하던 때였는데 이제는 미국이 한국의 기술력을 인정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상황이 되었다니. 이를 목격하면서 저는 깊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왜 세계는 이렇게 급격하게 변한 걸까요? 이 의문을 풀기 위해 저는 직접 발로 뛰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찾아낸 진실은 저를 더욱 놀라게 만들었죠. 한국의 방위산 업체들이 어떻게 세계 시장을 장악하게 되었는지, 왜 세계 군사 강국들이 이토록 한국 무기에 열광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찾아 나서기로 했습니다. 취재를 시작한 지 일주일째 저는 서울 강남에 위치한 H그룹 방산계열사 본사 앞에 서 있었습니다.
세계적인 방산기업 CEO와의 인터뷰를 앞두고 있었죠. 평소라면 유럽이나 미국의 방산기업을 취재했겠지만 이번만큼은 제가 직접 나서야 했습니다. 회장실 앞에서 마주친 풍경은 또 한 번 저를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대기실에는 인도, 폴란드, 아랍에미레이트, 호주에서 온 국방부 관계자들이 줄을 서 있었고 비서들은 영어는 물론 아랍어, 폴란드어까지 자유롭게 구사하며 응대하고 있었습니다. 콜린스 편집장님 기다리셨죠. 김준호 회장이 환한 미소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의 회의실에는 세계 각국 국방부 장관들과의 사진이 가득했으며 테이블 위에는 영어, 프랑스어, 아랍어로 된 계약서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잠시 후 그는 저에게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어제 중동의 한 국가와 역대 최대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액수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미국의 주요 방산기업들이 모두 탈락한 프로젝트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전 세계 군사 질서가 뒤바뀌고 있음을 실감했습니다. 김 회장님, 최근 한국 방산기업들의 세계시장 점유율이 급증했다는데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제 질문에 김준호 회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죠. 우리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북한이라는 현존 위협 앞에서 스스로 강해지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었죠. 저는 펜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끊임없는 안보 위협이 세계 최고 수준의 방위산업을 탄생시킨 원동력이 되었다는 겁니다. 저희는 R&D의 매출의 20%를 투자합니다. 미국이나 유럽 기업들은 평균 7에서 8%에 불과하죠. 생존을 위한 투자였습니다. 김 회장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이어진 공장 투어에서 제가 본 광경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수천 명의 엔지니어들이 최첨단 시설에서 차세대 전투기의 핵심 부품을 제작하고 있었고 AI 기반 품질 관리 시스템은 나노미터 단위의 오차도 잡아내고 있었습니다. 이건 우리의 혈액형 테스트 시스템입니다. 김 회장이 한 장비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모든 기술자는 작업 전 혈중 알코올 농도, 스트레스 호르몬, 심지어 수면의 질까지 측정합니다. 완벽한 상태에서만 작업을 허용하죠. 사람의 목숨을 지키는 장비니까요. 제가 처음 한국을 취재하러 왔을 때만 해도 한국은 그저 미국 무기의 복제만 할 줄 아는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세계방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한국 무기는 겉모양만 그럴듯하지 실전에선 쓸모없다는 비아냥이 공공연했죠. 그런데 지금 제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오히려 미국과 유럽이 한국의 기술을 배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공장을 나오면서 저는 젊은 엔지니어 이수진과 마주쳤습니다. 그녀의 책상에는 미국 MIT 졸업장과 함께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교 박사 학위증이 놓여 있었죠. 이 박사님, 왜 해외 유명 기업 대신 한국 방산기업을 선택하셨나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아이디어가 현실이 되는 곳이니까요. 그녀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는데 5년이 걸립니다. 여기선 단 1년 만에 제 아이디어가 실제 무기 체계에 탑재돼요. 작년에 제가 개발한 AI 기반 표적 식별 시스템은 이미 호주에 수출된 자주포에 적용됐습니다. 이수진 박사는 자신의 노트북을 열어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K기업이나 S전자와 같은 민간 기업들의 최첨단 기술을 신속하게 국방 분야에 적용합니다. 이것은 우리만의 강점이죠. 사무실을 나와 서울의 번화가를 거닐며 깊은 감상에 젖었습니다.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저는 한국의 방산 성장을 단순한 일시적 현상으로 치부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것이 새로운 세계 질서의 시작이라는 걸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의 밤거리는 그 자체로 미래도시 같았습니다. 건물 외벽의 투명 디스플레이에서는 실시간 뉴스가 흘러나오고 도로에는 첨단 교통관제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하고 수소전기버스와 전기차들이 조용히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스마트 신호등은 교통 흐름을 완벽하게 제어하며 지나가는 시민들의 웨어러블 기기는 끊임없이 도시와 소통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첨단 기술의 일상화가 한국의 방위산업 성공 비결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민간 기술과 군사 기술의 경계가 없는 나라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전에는 한국은 화려한 도시 겉모습만 자랑할 뿐 서방의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의 자주국방 능력을 의심했습니다. 반도체나 자동차는 잘 만들지 몰라도
첨단 무기는 영원히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죠. 저 역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나 취재를 진행할수록 그것이 얼마나 편협한 시각이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자주국방의 길을 넘어 세계 방위산업의 새로운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경기도 성남에 위치한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이곳은 한국의 미사일과 첨단 무기 체계를 개발하는 두뇌 집단이었습니다. 우리의 첨단 미사일은 세계 최고 수준의 정확도를 자랑합니다. 1500km 이상 떨어진 목표물을 2m 오차 범위 내에 타격할 수 있습니다. 전략무기 개발단장 박정훈 박사가 자신감 있게 말했습니다. 현재 전력화된 미사일만 1500여 기가 넘습니다. 그의 말에 저는 메모를 하다 말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1500기라고요? 세계 최강대국들도 그런 규모의 전략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박 박사는 미소를 지으며 계속했습니다. 우리는 늘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양적으로도 질적으로도 결코 타협하지 않았죠. 어떻게 이런 기술력을 단기간에 확보할 수 있었나요? 비결은 세 가지입니다. 박 박사는 손가락을 들어 하나씩 꼽았습니다. 첫째, 국가적 결단과 지속적인 투자. 둘째, 세계 최고 수준의 IT 인프라와 제조업 기반.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젊은이들의 뛰어난 두뇌와 헌신입니다. 연구소의 최첨단 시뮬레이션 센터에서는 20대 초반의 젊은 연구원들이 홀로그램 디스플레이를 통해 미사일 궤적을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손끝에서 미사일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움직이며 가상의 적을 정확히 타격했습니다. 이들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집중력과 자부심은 한국의 미래를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이 친구들이 우리의 진짜 무기입니다. 박 박사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들의 창의력과 열정이 한국을 방위산업 강국으로 만들었습니다. 연구소를 떠나면서 저는 한국의 첨단 무기 개발 현장에서 느낀 감동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이곳에서는 구상에 그치지 않고 실행하는 문화, 즉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도전 정신이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저녁에는 서울 도심의 한 고급 레스토랑에서 국제방산 컨설팅 기업의 수석 애널리스트 토마스 브라운을 만났습니다. 그는 20년 넘게 세계 방위산업을 분석해온 베테랑이었습니다. 콜린스 씨, 한국의 방산 수출 성공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브라운의 분석은 날카로웠습니다. 그들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국가로서 매일 실제 전쟁 위협 속에서 살아가는 나라입니다. 유럽이나 미국의 방산기업들은 이론적인 가상 전장을 위한 무기를 만들지만 한국은 실전을 위한 무기를 개발합니다. 오늘 설계된 무기가 내일 실제 전투에 투입될 수 있다는 긴박감 속에서 일하는 것이죠. 이것이 한국 무기가 가진 특별한 가치입니다.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식사를 마쳤습니다. 브라운의 분석은 한국 방위산업의 성공이 단순한 운이나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필연적인 결과였음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 서울의 야경은 그 자체로 미래를 보는 듯 했습니다. 63빌딩부터 롯데월드타워까지 화려한 조명으로 빛나는 고층 건물들은 마치 한국의 높아진 위상을 상징하는 듯 했습니다. 강남역 주변에서는 AR 글래스를 착용한 젊은이들이 가상현실과 현실을 넘나들며 새로운 디지털 문화를 창조하고 있었고, 한강변에서는 드론 라이트 쇼가 밤하늘을 수놓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첨단 기술의 일상화가 한국 방위산업의 경쟁력으로 직결된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미래를 살아가는 시민들, 그들의 생활 속에 녹아든 혁신 기술이 국방의 힘으로 전환되는 나라.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진정한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대전에 위치한 K항공우주산업을 방문했습니다. 차세대 전투기 개발 현장을 직접 보기 위해서였죠. 이 전투기는 한국이 독자 개발한 4.5세대 전투기로 세계 방산업계에 큰 충격을 안겨준 프로젝트였습니다. 제가 이 프로젝트에 대해 처음 들었을 때 솔직히 비웃었습니다. 한국이 첨단 전투기를 자체 개발한다고? 그저 미국이나 유럽의 도움 없이는 프로펠러 비행기도 못 만들 나라가. 이는 제가 속했던 서방 군사 전문가 집단의 공통된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 눈앞에 실제로 존재하는 이 전투기를 보니 우리의 편견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콜린스 편집장님, 이 전투기는 단순한 무기가 아닙니다.
우리 국민의 자존심이자 미래입니다. 최고 기술 책임자 윤태영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이 전투기는 불과 10년 전만 해도 꿈이라고 불렸습니다. 많은 해외 전문가들이 한국의 독자 개발은 불가능하다고 단언했죠. 윤 박사의 자부심 넘치는 표정에서 한국 방산의 자신감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이 전투기는 1000소티 이상의 무사고 시험 비행을 달성했습니다. 이는 우리 기술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증명하는 놀라운 성과입니다. 윤 박사는 영상 자료를 보여주며 계속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전투기가 미국의 최신의 전투기와 견줄 수 있는 성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가격은 절반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전투기 개발 현장을 둘러보며 저는 수천 명의 엔지니어와 기술자들이 한국의 항공우주 미래를 위해 헌신하는 모습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 전투기는 스텔스 기능과 초음속 비행 능력을 결합한 차세대 전투기입니다. 윤 박사가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이 전투기가 특별한 이유는 단순히 현재 기술의 집약체가 아니라 미래 기술의 플랫폼이라는 점입니다. 6세대 전투기로 진화할 수 있는 확장성을 갖추고 있죠. 그의 말은 한국의 방위산업이 단순히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미래를 향해 끊임없이 도전하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우리는 이미 전투기에 AI 기술을 접목해 조종사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이 완성되면 세계 최초로 AI가 전투 상황에서 조종사의 의사결정을 돕는 전투기가 탄생하게 됩니다. 윤 박사의 설명에 저는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취재 다음 날 저는 미 국방부의 이례적인 초청으로 워싱턴 DC로 급히 돌아와야 했습니다. 펜타곤에 도착하자 특별 회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주제는 다름 아닌 한국과의 방산협력 강화 방안이었습니다. 불과 5년 전까지만 해도 미 국방부 내에서 한국은 그저 미국 무기를 사는 좋은 고객일 뿐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저 역시 그런 기사를 수없이 썼죠. 미국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의 기술력을 삼류 복제품 수준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정반대의 상황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조선 기술은 이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미 해군 장관이 전문가들 앞에서 발표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H중공업과 H오션은 세계 최고 수준의 함정 건조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는 향후 30년간 300척 이상의 함정을 건조해야 하며 이를 위해 한국과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회의실에는 숙연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제 옆자리에 앉은 국방부 관계자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우리가 그들에게 기술을 가르쳐 주던 때였는데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군요. 회의가 끝난 후 저는 미 해군의 첨단 함정 개발 책임자인 제임스 윌슨 제독과 단독 인터뷰를 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제독님, 왜 미국이 세계 최강 해군 보유국임에도 한국의 조선 기술에 주목하고 있는 건가요? 윌슨 제독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의 함정 건조 기술은 미국을 10년 이상 앞서 있습니다. 그들의 디지털 선박 건조 시스템은 우리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효율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 조선소에서는 우리보다 30% 빠른 속도로 40%나 적은 비용으로 더 뛰어난 성능의 함정을 건조하고 있습니다. 그의 말에 저는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세계 최강국의 해군 고위 장성이 한국의 기술력을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모습은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최근 중국의 해군력 증강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2030년이 지나면 중국 해군이 미 해군을 뛰어넘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대응 전략 중 하나가 리플리케이터 전략입니다. 이는 대량의 무인 해상 전력을 배치하는 것인데 이를 위해 한국의 첨단 조선 기술과 AI 기술의 결합이 필수적입니다. 인터뷰를 마치고 나오면서 저는 세계의 질서가 바뀌고 있음을 실감했습니다. 한때 군사 강국들의 고객에 불과했던 한국이 이제는 그들의 파트너이자 선생님이 되어 있었습니다. 펜타곤을 빠져나와 워싱턴 DC의 거리를 걷다가 저는 폴란드 국방부 대표단과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방산기업과의 계약을 마무리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한 참이었습니다. 폴란드는 K2 전차와 K9 자주포 FA-50 경전투기를 대량 구매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기 구매가 아니라 안보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폴란드 국방부 차관 카지미에르 노박이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러시아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 세계 최고의 무기 체계가 필요했고, 품질과 비용 측면에서 한국의 무기 체계가 가장 뛰어났습니다. 한국산 무기의 성능에 만족하시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K9 자주포의 성능이 입증되었습니다. 러시아의 자주포보다 사거리가 길고 명중률이 높으며 내구성도 뛰어납니다. 게다가 한국은 기술 이전에도 적극적이어서 우리는 수년 내에 자체 생산 능력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의 말에서 한국의 방위산업이 이미 글로벌 표준이 되어가고 있음을 실감했습니다. 다시 한국으로 돌아온 저는 마지막 취재로 국방과학연구소를 재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의 미래 국방기술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였습니다. 한국은 이미 미래 전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 소장 김태우 박사가 말했습니다. 저희는 AI 드론, 수험 레이저 무기, 초음속 무기, 우주 기반 감시체계 등 미래 전쟁의 판도를 바꿀 기술들을 개발 중입니다. 그는 저를 특별 전시실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미래 전투원의 모습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외골격 슈트를 입은 병사, 증강현실 헬멧, 인공지능 지원 무기 체계 등 마치 공상과학 영화에서 볼 법한 장비들이었습니다. 이것은 K-워리어 시스템입니다. 5년 내에 실전 배치될 예정입니다. 이 시스템을 갖춘 병사 한 명은 기존 분대급 화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마치 미래에서 온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한국이 단순히 현재의 방위산업 강국을 넘어 미래 전장을 주도할 기술 패권국으로 도약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저희는 특히 드론 기술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김 소장이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듯 미래 전쟁은 드론이 주도할 것입니다. 저희는 이미 AI 기반 드론 수험 기술을 개발했고 이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연구소를 떠나며 저는 한국의 방위산업이 얼마나 더 성장할 수 있을지 상상해 보았습니다. 불과 10년 만에 이토록 급속한 성장을 이룬 나라가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는 어떤 모습이 될까요? 서울 인천국제공항에서 귀국 비행기를 기다리며 저는 취재 노트를 정리했습니다. 제 눈앞에는 공항 곳곳에 설치된 화면에서 K9 자주포 차세대 전투기, 첨단 미사일 등 한국의 방산 제품 광고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삼성 휴대폰이나 현대 자동차 광고만 보이던 그 자리에 이제는 세계를 제패하는 한국의 방위산업 제품들이 당당히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하늘 위에서 한국을 내려다보며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불과 70년 전 한국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에서 세계 최고의 방위산업 강국으로 성장한 대한민국. 그것은 단순한 경제적 성공 스토리를 넘어선 인류 역사상 가장 놀라운 국가적 성취 중 하나였습니다. 귀국 후 저는 바로 특별기획보고서 작성에 착수했습니다. 제목은 K-디펜스 세계 방위산업의 새로운 표준. 이 보고서는 제가 30년 언론 경력 중 가장 충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세계는 이제 한국의 방위산업을 새로운 표준으로 인정해야 한다. 그들은 더 이상 추격자가 아니라 리더이다. 미국, 유럽, 러시아의 전통 강국들은 이제 한국에게서 배워야 할 시점에 왔다. 제 보고서는 발표 직후 전 세계 방위산업 관계자들과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처음에는 의구심과 불신이 있었지만 점차 그들도 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의 방위산업이 세계 최고 수준에 올랐다는 사실을. 워싱턴 DC의 한 군사 세미나에서 저는 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한국의 방위산업 성공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무엇이라고 하시겠습니까? 저는 잠시 생각한 후 답했습니다.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국은 북한이라는 현존 위협과 복잡한 동북아 정세 속에서 스스로 강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의 성공 비결은 절박함에서 비롯된 혁신 그리고 자주국방에 대한 흔들림 없는 의지입니다. 21세기의 새로운 군사 강국이 동아시아에서 탄생했다. 과거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이제는 세계를 선도하는 기술 패권국으로 우뚝 선 한국. 미국, 러시아, 중국, 유럽이 지배하던 세계 군사 질서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뒤바뀌는 역사적인 순간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미국의 유력 군사 매체 편집장 마이클 콜린스가 직접 겪은 K방산의 혁신과 세계적 성공 이야기. 한때 우리를 무시하고 비웃던 군사 강국들이 이제는 한국에게서 배우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미국, 유럽, 중동, 아시아까지 이제 전 세계가 한국의 방위 산업을 주목하고 있죠. 이제 대한민국은 새로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세계 방위 산업의 중심으로 미래 국방 기술의 표준으로 말입니다. 혹시 해외에서 한국 무기나 방위 산업에 대한 반응을 직접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그 경험을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